반갑습니다. 날개레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그 고전 시가 중에 시조 작품의 실전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에서도 그 정철의 훈민가라는 그 시조를 감상할 건데요. 연시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을 다 공부하긴 그렇고요. 그 중에 일부 부분만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그 작품에 담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지금의 한번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시조입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궁금해했구나. 자, 오늘도 열심히 또 공부할 준비를 해왔네. 오, 네, 이렇게 노트와 필기할 거 잘 준비해왔죠.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칭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 시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시조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아유, 물론 당연히 정리해줘야죠. 자, 오늘 시조라는 장르를 공부할 건데요. 먼저 그 장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현대시와는 다르게 일정한 형태나 율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형시라고 하는데, 오, 정형시요? 우선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그 틀이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조에 와서부터 창작돼서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 시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 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나요? 그렇지.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시조가 어떤 형식을 갖는데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란다.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요? 우선 석줄로 돼 있어. 석줄의 형태인데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라고 그래서 3장, 그 다음에 6구는 한 줄을 두 구씩 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총 6구가 되겠지? 거기에 각각의 글자 수를 다 더해보면 34, 34, 34, 34, 35, 43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5자 내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넘거나 못 돼도 상관은 없는데 종장의 첫 구석자는 꼭 지켜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단다. 오, 시조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 중 하나가 종장의 첫 구석자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지. 오늘 정철의 그 훈민가를 공부할 건데 형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작품을 먼저 간략하게 들려주고 설명을 해야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오, 그래요. 우선 그 정철의 훈민가에 연시조 여러 개의 형태의 평시조가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 사수 부분의 그 부모의 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해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평생에 못 고쳐 못할 일이 이것일 뿐이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 뭐 이런 얘기야. 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럼 형식을 좀 보면 어때요? 우선 아버지 살아실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초장. 지나가는 면 애달다하여리 중장.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종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3장이군요. 그럼 6구는요? 어버이 살아실제 요 구절을 묶어서 한구 섬기릴란 다하여라 이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을 각각 두 구절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보통 시조는 3434 3434 3543의 형태거나 뭐 444444 3543 이런 형태인데 거기서 한두 자 정도 늘거나 줄 수 있어. 하지만 종장의 첫 구석자는 꼭 지켜야 해. 맞아요.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평생에라는 종장의 첫 구석자는 꼭 지켰어. 고쳐 못할 일이는 6자, 이뿐인가 넉자, 하노라 석자. 고쳐 못할은 6자네요? 한두 자 정도 늘거나 줄 수는 있다고 했으니까 3543의 형태에서 3643의 형태이긴 하지만 한 자 정도 늘었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어. 종장의 첫 구석자는 꼭 지키면 되는 거니까. 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돼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시조는 이렇게 정형시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잘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연시조라고 그러셨는데 연시조가 뭐예요? 연시조는 이을 연자를 써서 시조가 여러 개가 하나의 주제 아래 이어져 나오는 거지. 훈민가라는 작품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글, 시조를 여러 개를 쭉 연이어서 연달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한 3작품 정도를 공부할 거야. 자, 16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총 그 이야기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4수, 13수, 16수를 좀 공부해 볼 거야. 오, 전부 다는 아니군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해.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가볼 건데요. 사수는 앞서서 뭐 언급은 했으니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 네. 자, 먼저 낭독할게요. 사수.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 이 사수의 중심 내용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라 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즉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거지. 오, 맞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뭐 많은 좋은 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거나 한다면 하면 뭐 하겠니?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다 드실 수 있게 하고 효도를 잘해야지. 저도 오늘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겠어요. 자, 그래. 자, 그 다음 내용을 가볼게요. 13수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논다 메거든 내 논도 메어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오, 선생님, 근데 어휘가 약간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어휘가 약간 좀 옛스러운 느낌들이 있지. 자,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오늘도 날이 다 샜구나. 호미 메고 가자꾸나. 라는 거죠. 내 논 다 메거든 내 논도 좀 메워주마. 내 논, 우리 집 논 다 메면 너희 집 논도 좀 메워줄게. 이런 거죠.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오는 길에는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뽕잎을 먹여주자. 그래서 거기서 씨를 뽑아서 이제 뭐 또 옷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주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13수의 내용은요. 바로 날이 새면 호미 메고 나가서 일하고 내 논을 다 메면 다른 사람의 논도 메워주고 또 오는 길엔 뽕까지 따겠다.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 상부상조란 말은 서로 돕는다는 얘기죠. 서로 돕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 정말 훈민가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니까 그건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6수의 내용으로 가볼게요. 16수의 내용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이라 물거울까. 늙기도 서러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저쪽에 뭐 이제 보이시는 나이 드신 분이 이 머리에 이고 지었어요.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라고 하죠. 자,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나는 젊었거늘 돌이라도 무거울까. 좀 과장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무거운 짐을 든 노인분을 향한 공경의 자세죠. 나는 젊었기에 돌이라도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시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지하철이나 전철 타면 나는 젊었거늘 서서 간들 어떠리 뭐 이런 거 구절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렇지. 자,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시조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사수, 어버이에 대한 효를 얘기한 것은 효도를 얘기한 부분이었다면 13수는 근면함, 부지런함과 상부상조 서로 도울 것. 그리고 방금 읽었던 16수 부분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경로사상이라고도 하지.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 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또 공경을 바르게 또 예의 바르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된 도리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 나보다 약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경하고 배려하는 거. 그것이 좀 아름다운 사회 모습 아니겠어?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은 지금과 옛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이런 삶의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얘기들이요. 뭐 지금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과 근면하게 일하라는 것, 서로 도우라는 거, 또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 뭐 지금 그것이 지금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옛날의 삶의 모습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된 건가요? 그렇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보면 이제 연시조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의 시조들을 연이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그럼 자 여기서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자 OX나 단답형 주관식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먼저 1번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자 훈민가는 시조로 시조 양식은 신라 말에 발생해서 고려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창작된 장르 양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거 너무 앞서갔네요. 고려 말에 발생해서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요. 고려 중엽에 발생했죠.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부터 창작이 된 거니까요. 정답 D, X라고요. 그렇지. 자 시조라는 양식은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그 형식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창작이 조선 내에 와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양식이라고 했었지.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시조는 3장 6구 몇 자로 된 정형시이다. 주관식이에요. 몇 글자인지 맞춰주세요. 3장 6구 몇 글자로 된 정형시이다. 오, 이거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요. 그렇지. 45자 내외로 된 정형시라고 할 수 있지. 45자가 조금 넘거나 안 돼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었지. 자, 그 형식 잘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수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리란 다하여라 지나가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치할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라는 시조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효를 강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3수에서는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를 강조했으며 16수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 13수와 16수의 중심 내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그렇지. 이것도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가볍게 만들어 본 문제인데, 그렇지. 13수는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를 강조했다면 16수는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요. 가볍게 우리가 또 정철의 훈민가라는 연시조 작품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그 작품의 각각의 그 시조의 내용에서의 주제 또 핵심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